그러면 시작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영화 덕후 여러분. 영화의 진심인 신의 양양 은하와 함께하는 간식 같은 영화 수다 시네바이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진짜 너무 오랜만이에요. 아, 진짜 오랜만이에요. 정말 얼마 만이죠? 한 3개월 만인가? 맞아요. 근데 저는 제가 녹음한 지는 12월 전이었던 것 같아서 엄청 오래됐고 이제 맞네. 제가 촬영을 끝나고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께서 잠시 안식년에 들어간다고 해가지고 잠깐 뭐 얼마나 했다고 안식년이야 이 사람아. 그래서 잠깐 이제 휴식기를 갖고 다시 오랜만에 하는데 네, 그러면 우선 그 소개를 하기 전에 각자 자기소개 먼저 한번 하고 이 얘기를 다시 한번 이어가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새롭게 이름 바뀐 양용시내에서 시네바이트로 이름이 바뀐 시네바이트에서 오늘의 호스트를 맡은 시네입니다. 양양님. 저는 시네바이트에서 양양을 맡은 네, 글 쓰는 양양입니다. 글쓴 양양. 아, 저는 시네바이트에서 일반인을 맡은 은하입니다. 이제 이전에 양용시네랑 뭐가 달라졌죠? 은하님이 멤버가 되셨습니다. 네, 굴러 들어온 돌이 박힌 돌을 빼냈죠. 근데 그쵸. 우리가 지금 이제 캠을 켜놓고 하고 있잖아요. 네. 그 캠을 켜놓고 있으니까 뭔가 원래도 딴짓은 하진 않았는데 이 계속 집중해야 되네. 맞아. 계속 보고 봐야 되고 있어야 약간 돼. 아니 근데 오랜만에 또 이제 하는데 이 이제 은하님 들어오시기 전에 양양님이랑 약간 사담을 나누는데 양양님이 저를 보더니 헤드폰을 쓰고 있으니까 오타쿠 같다고 덕담을 아침 오타쿠 같아. 지금 티셔츠에 애니메이션 그려져 있고 여기 옆에 헤드셋에 고양이 그려져 있을 것 같아. 아침 덕담을 되게 시원하게 해주셔가지고 다 잘 지내시죠? 아, 기분 좋겠다. 진짜? 너도 원해? 하여튼 그래서 저희가 오늘 할 영화 얘기가 뭐죠? 저희 오늘 할 영화 얘기는 K-pop 데몬터스가 요즘 엄청 잘 되고 있잖아요. 해서 와우 잘 되고 있어가지고 좀 그 얘기를 지금 이제 유행하고 있는 K 콘텐츠에 대한 방향과 엮어서 해보면 어떨까 생각을 해서 다시 오랜만에 모이게 됐고 이제 다들 K-pop 데몬터스 혹시 보셨나요? 네. 그치, 이거 얘기하기로 했는데 봐왔겠지. 그러면 이제 이 얘기를 하기에 앞서서 이 영화가 어떤 내용인지 잠깐 간략히만 얘기하고 영화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우선 K-pop 데몬터즈는 헌트릭스라는 이 세계적인 걸그룹이 이 안에 존재하거든요. 근데 이 헌트릭스라는 걸그룹, 세 명의 걸그룹이 낮에는 아이돌을 하고 뭐 밤에는 악마 사냥을 하는 약간 그런 비밀 조직이에요. 근데 이 세계관에는 귀마라는 악마를 조종하는 최대 빌런이 있는 세계관이고 이제 이 악마들은 사람들의 영혼을 빼앗고 근데 그걸 막기 위해서 헌트릭스는 사람들의 마음을 한 대로 모으는 노래를 하고 그 마음을 모아서 혼문이라는 결계를 이제 악마들이 들어오지 못하는 결계를 만드는 걸 목표로 합니다. 하지만 이걸 이제 또 방해하기 위해서 그 악귀 쪽에서도 사자보이즈라는 되게 매력적인 보이그룹을 만들면서 이제 벌어지는 해프닝입니다. 은하님 왜 이렇게 웃으시죠? 아, 그 머릿속에서 그 소다팝이 흘러지나가가지고. 저도 매일 아침 눈 뜨면은 얼마 소다팝 말리를 소다팝 이게 계속 소다팝. 이게 굉장히 지금 중독적이게 제 뇌를 장악하고 있어요. 맞아. 어쨌든 그래서 영화는 어떻게 다들 보셨나요? 전 너무 처음에- 재밌게 봤어요. 양양님은요? 아니 처음에 그 선입견이 있었잖아요.
K-팝 데몬 헌터스라는 제목에 대한 이걸 어떤 얘기 안 하고 넘어갈 선입견이 수 없어. 있었고, 첫 번째는 그 제목이 왜 이래가 있었고, 두 번째는 이거를 소니 인터랙티브 아니죠? 소니 그쪽에서 맞아. 만들어서 넷플릭스에서 했다라는 두 번째 놀라움과 와, 뭐지? 어메이징. 라는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선입견이 있었는데 어쨌든 해야 되니까 봐야 되지 않나? 아, 근데 봤는데 생각보다 너무 잘 만들고 뭔가 뭐지? 약간 좀 그 고증에 너무 그 어이가 없기도 맞아, 하고 맞아. 되게 많이 웃으면서 봤어요. 재밌었어요. 제가 이 영화가 릴리즈되는 날 은하님을 만났어요. 은하님이랑 저희 이제 같이 학교 나온 어떤 후배 친구랑 같이 만나서 제가 이 얘기를 했어요. 이게 이름이 너무 웃기긴 한데 이런 영화가 나온다고 하고, 그리고 사실은 조금 부끄럽지만 나는 너무 기대가 된다. 이제 그 스파이더버스를 만든 소니에서 애니메이션을 만든다고 하니까, 사실 케이팝으로 뭔가를 만든다고 하니까 이름에서부터 뭔가 이렇게 약간 부담스럽잖아요. 이게 뭔가 우리가 이전에서 봐왔던 그 미드에서 나온 K 모시기에 관한 그런 거 있잖아요. 오리엔탈리즘 다 때려 음. 박았는데 한국이랍시고 이제 막 진짜 오리엔탈리즘 짬뽕돼 있는 뭔가 그런 그런 이상한 해괴망측한 작품이 나오지 않을까 걱정이 되면서도, 이제 이 워낙 그 스파이더버스를 좋아하니까 그 퀄리티의 애니메이션이 나오면 그건 또 한편으로 기대가 되기도 하고, 저도 약간 양양님이랑 비슷하게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제 은하님과 그 같이 있던 다른 저희 학교 후배분이 엄청 웃으면서 정말 해괴망측하다면서 제목이 너무 회개망측했어요. K-팝 디몬 헌터스라 그래서 응? 그래 아니 이게 솔직히 그러니까 좀 내용만 처음 딱 듣고 봤을 때 뭐야 뭐 그런 걸 만들어 약간 낮에는 아이돌인데 밤에는 악마를 사냥한다고? 약간 이게 뭐야 약간 근데 그거를 서양 애들이 만든다고? 뭐지? 뭐지? 약간 이런 느낌이 솔직히 들긴 해요. 왜냐면 제가 아, 이거 릴리즈 되는 날 은하님을 만나고 그 다음 날 또 양양님을 만났어요. 양양님을 만나서도 이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 이제 은하님 만났던 날에 대한 반응은 아니었지만 이제 그 다음 날에 대한 양양님 반응도 이게 뭐냐, 이게 재밌냐 약간 그런 반응이었는데, 이게 갑자기 릴리즈 되고 한 며칠 있다가 저 은하님이랑 같이 만났던 그 후배 친구가 단톡방에 갑자기 속보 이러고 올린 거예요. K-팝 데모노터스 대박 이러고 갑자기 카톡. 근데 진짜 맞아, 대박남. 진짜 대박남. 말이 네, 안 됨. 맞아. 진짜 신기했어. 넷플릭스에서도 별로 기대하지 않은 것 같은데 어, 갑자기 이렇게 1위를 하고 막 릴스나 이런 데도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그 관련 영상이. 릴스에 너무 많이 뜨고 그 무슨 직캠도 없는 건데 직캠으로 만들어가지고 나한테 너무 많이 떠. 아 진짜? 아, 근데 그 직캠 영상이 그 주인공 헌트릭스는 안 뜨고 사자 보이스만 많이 뜬다. 사자 보이즈가 헌트릭스에 너무 많이 떠. 관심 없어. 사자 보이즈만 관심 역시 있어서. 보이그룹이 잘 팔리나 봐. 이게 시장의 동향을 읽어야 돼. 우리 오늘 이제 시장의 동향에 대한 얘기를 할 거니까 아무래도. 보이그룹이 아무래도 여돌보다 음, 어쨌든 이제 K-팝 데모노터스에 대한 첫인상에 대한 얘기를 했으니까, 그러면 이제 이게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거를 한번 알아보신 분 있나요? 제가 간단히 찾아본 걸로는 이게 원래 감독님이 드림웍스에서 영화를 만드시던 분인데, 원래는 케이팝이 소재가 아니었대요. 그러니까 어떤 이제 이 그룹의 여자인 이 그룹이 데몬을 이제 잡는 얘긴데, 그 나중에 이제 덧붙여 가면서 케이팝이라는 요소가 들어갔고, 근데 이분이 드림웍스에서 일하던 분이긴 했지만 드림웍스에서 이걸 만들려고 한 건 아니고 진짜 여러 가지 회사에 이 자기가 이런 소재가 있는데 이걸 영화로 만들려고 한다, 이걸 막 엄청 넣었는데, 그때 긍정적으로 반응이 줬던 게 소니고, 소니에서도 음. 이제 그 넷플릭스랑 워낙 관계가 좋잖아요. 저예산 애니메이션들도 많이 만들고 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보니까 넷플릭스에서도 그럼 이거 오리지널로 한번 극장 개봉 말고 오리지널로 해봅시다 해서 됐는데 이 처음에 소재를 감독님이 이런 영화를 만들 거예요 했던 게 한 7년 전이라고 하더라고요. 7년 7년 전? 그러니까 아무리 뭐 팬데믹이 겹쳐 있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 아이디어 구상 시작 전부터 이게 만들어지기까지 한 7년이 걸렸다고 하는데 뭔가 좀 신기한 게 이 7년 전에도 이 케이팝이란 요소가 이렇게 돈이 되는 요소였나? 뭔가 그러니까 상업적으로 팔리는 요소였나 싶기도 하고 뭔가 신기하더라고요.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음. 그러니까 7년 진짜. 전이면은 BTS가 빌보드 1위 하기 전이거든요. 아, 그런가? 맞아요. 그 7년 어, 전이면은 BTS가 빌보드 올라가기 전이어서 막 케이팝이 미국 진출했을 때였던 것 같아요. 조심하세요. 여기 응. 있어요. BTS 팬 있어요. 어디 아니 가세요? 시기상으로는 그때가 맞을 거야. 그때는 아닐 거야. 알았어. 알고 있어. 그래. 아, 그 시기상으로는 그 버터랑 그거 음. 있잖아요. 그 전에 뭐였죠? 그거가 뭐죠? 다이너마이트요? 다이너마이트 맞아. 다이너마이트 전일 거예요. 7년 전이면은. 아, 근데 구상을 7년 전부터 한 거지. 그거에 딱 투자돼가지고 들어간 거는 또 7년 전이 아닐 수 맞아요. 있잖아요. 맞아. 아니죠. 그러니까 얼마 안 그건 됐을 것 아니죠. 같아. 사실 이제 음. 아이디어 그러면은 얘기하고. 마침 다이너마이트가 터졌을 때 그게 딱 투자 들어갔을 수도 있어. 야, 케이팝 이거 팔리겠다 하고 야 델롱 된다. 대리네. 아, 야 된다. 케이팝 된다 이제. 뭔가 이걸 보면서 느낀 게 사실 이전에는 사람들이 좋아해줘서 문화가 됐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문화가 되다 보니까 이 현상이 아닌 뭔가 이 K 문화라는 거 자체가 어떤 약간 물질의 형태라고 해야 되나? 이걸로 다시 재생산돼서 상업적으로 팔리기까지 하는구나 하는 뭔가 장르가 됐죠. 장르가 돼서 음. 그러니까 이 문화가 장르가 돼버린 느낌이에요. 지금 이게. 그래서 이게 참 이런 것도 돈이 될 수 있겠다. 우리가 맞아. 잘 이 시장을 잘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각박한 지금 영화업계를 맞아. 헤쳐나가려면. 어쨌든 음. 그거는 이제 오늘 이후에 얘기를 한번 해보기로 하고 그래서 이 영화를 다 보셨으니까 한 장점을 먼저 한번 얘기해보고 싶어요. 이 영화가 왜 사실 저는 이 영화가 너무 유치하거든요. 근데 어째서 사람들이 좋아하고 이렇게 잘 될 수 있었을까? 그래서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을까 얘기를 해보고 그 이후에 단점도 좀 얘기를 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음. 전 일단 케이팝 헤비 리스너로서 먼저 얘기해보자면 왜 이렇게 신났어? 전 진짜 음악을 케이팝만 들어요. 와우. 그것도 완전 메인스트림만. 그래서 이게 딱 나왔을 때 그 좀 봐오던 게 있으니까 눈이 좀 높을 거 아니에요. 오. 근데 일단 음악이랑 무대 구성을 너무 잘했고 거기서 일단 날 실망시키지 않았어. 이거 오타쿠들의 어떤 그 포인트를 건드렸달까? 어. 그리고 사실 전 이 이야기가 너무 유치하기도 하지만 이 영화 자체가 가진 그 스토리 자체가 좀 사람들한테 먹혔다는 생각을 하는 게 다들 물어보는 게 케이팝이 왜 잘 됐냐? 방탄소년단이 미국에서 왜 인기가 많냐? 아무도 이 이유를 찾지 못했거든요. 그래? 근데 난 그걸 이 이야기의 서사를 통해서 조금 뭔가를 해결했다고 생각해. 케이팝이 약간 이런 뭔가 영적인 뭔가 에너지를 갖고 있다. 이런 서사로 풀어나가면서 미쳤다. 뭔가 케이팝의 인기에 대한 뭔가 이유를 자기들끼리 만들어냈다 그래야 되나? 뭔가 그런 설득을 했다고 생각해요, 나는. 난 그 지점이 너무 재밌었어. 이런 식으로 이걸 풀어나가는구나. 와, 저는 어, 이런 생각을 처음 들어요. 그러니까 케이팝이 어떻게 어, 유명해졌는지 아무도 설명을 하지 못하는데 알고 보니까 이런 음. 혼문을 만드는 이런 영적인 그런 결과물이었다. 이게 와, 근데 되게 그걸, 어,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진짜로. 진짜 이 현상을 아무도 설명하지 못하잖아요. 왜 좋아하는지. 아무도 모르잖아. 아무도 모르지. 지금 우리 어, 혼문 결계안에 갇혀 있는 거잖아.
그치, 그치. 어제 그치, 그치. 어제 에스파 결계 하나 쳐졌거든요. 그리고 매년 새로운 애들이 결계를 또 만들어줘 막. 어제 막 결계 꼭 만들어줘. 어제 아니 어제 뭐 있었나요, 에스파? 어제 신곡 나왔어요. 신곡. 아, Dirty Work 나왔습니다. 음. 또 이제 골든 홈런 되겠네. 그럼. 아니 방금 어, 방금 얘기하는데 어, 그 오타쿠들 특유의 어. 생각은 많은데 입이 그걸 못 따라가는 느낌 있잖아요. 그 방금 진짜 너무 좋아하면서 말하는 게 너무 너무 웃겨. 너무 저도 이렇게 바로 장점에 대해 얘기해 볼까요? 하고 바로 막 탁탁 나오는데 너무 약간 느껴져서 좋았어요. 이 새로운 시각에 대한 것도 그런데 우선은 너무 좋아하는 게 보이잖아. 이거 너무 좋아하는 이 그럼. 친구의 이게 너무 너무 즐겁다. 이런 얘기하는 거. 음. 저는 그 스토리가 이게 러닝 타임이 별로 안 길잖아요. 맞아요. 1시간 한 번 35분? 언저리로 이렇게 아래로 떨어지는데 엔딩 크레딧 빼면 1시간 한 30분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스토리는 되게 컴팩트하게 안에 있을 것만 탁 들어가는데 그래서 이제 스토리는 컴팩트 안에 들어가고 거기에 케이팝이라는 문화를 딱 씌우는데 그 문화에 대한 어떤 심도 깊은 이해와 풍부한 디테일. 그래서 즐길 거리들이 많은 것 같아요. 지금처럼 유튜브에 막 쇼츠들이 돌아다니고 그런 거는 영화 안에서 그런 디테일한 요소들이 이야기를 떠나서 즐길 거리들이 많다는 거거든요. 팬들이 소비할 요소들. 그리고 음. 뭐 그 사자 보이스의 춤 같은 것도 음. 있고 그리고 사자 보이스가 컴백할 때 저승사자로 그 다크하게 컴백하는 것도 겁나 웃기고 그래서 사실상 이야기는 뻔한데 그 요소 하나들이 재밌다 보니까 그냥 보면서 야 이런 것까지 어떻게 알고 다 이렇게 했지? 이런 생각도 들고 음. 그리고 또 요소에서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저승사자들 진우 빌런 측에 이제 대표하고 있는 캐릭터인 진우가 보낸 사자 있잖아요. 그 메시지 자코도? 메신저 역할을 하는 호랑이. 호랑이와 까치를 모델로 한 그 두 캐릭터 또 너무 귀엽게 표현돼 있잖아요. 무섭게가 아니라 그래서 사람들이 또 그 캐릭터 가지고도 또 덕질을 하고 뭐 굿즈도 찾고 이러는데 그런 중간중간에 재미 없어질 만한 요소들을 케이팝이나 한국의 어떤 매력들 특히나 외국인들이 봤을 때 좋아하는 그런 매력들을 살려서 풍부하게 살려서 만들어낸 게 좋은 것 음. 같아요. 근데 진짜 맞는 것 같은 게 저는 사실 케이팝 덕질은 저는 에픽하이 말고는 덕질을 해본 가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정확히 Fly, fly, 그러마 pie. 3집 언제야? 플라이 3집 지금 플라이 3집인 거 어떻게 알아? 팬이니까 나도 했으니까 난 4집도 샀어. 야, 나는 5집, 6집도 있어. 대박이다. 어쨌든 근데 이제 그 문화를 그래서 제가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는데 이제 막 그 사람들이 진짜 유튜브에 너무 많아요. 이게 왜 좋은지 막 분석해 놓은 게 많은데 너무 신기한 게 이제 양양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데뷔할 때는 청량한 노래로 데뷔를 하는데 컴백할 때는 다크한 무대를 가져오고 이게 엄청 그 케이팝의 약간 그 뭐라고 해야지 문법 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 남자 맞아. 아이돌이 뭔가 이렇게 잘 되는 그 가도에 있는 그래서 그, 얘기하세요. 그 케이팝의 클리셰들 있잖아요. 케이팝의 클리셰들 예를 들어서 방금 얘기한 아는 것처럼 맛. 청량한 걸로 이제 했다가 어두운 되게 다크한 걸로 컴백하고 그리고 예를 들어 봤을 때 우리가 그 멤버들 구성을 또 봤을 때 머리 그래, 스타일도 다 그래. 달라. 눈 맞아. 가리고 있는 애들이 있어. 꼭 눈 가리고 있는 애들이 랩하더라. 뭐 약간 이런 것처럼 뭔가 이 케이팝의 클리셰라고 해야 될까? 그런 것들을 가져오는데 그게 야 이런 것까지 따를 한 거면은 이 사람이 정말 케이팝을 좋아하지 않고서는 만든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고서는 이렇게 만들 수 없겠구나라는 어떤 이 케이팝 문화를 향한 진심이 느껴지기도 하고 그래서 어, 그게 느껴지니까 또 그걸 또 즐기면서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 되게 이게 자체 컨텐츠라고 하기도 웃긴데 소니에서 그러니까 그룹들이 가상의 그룹이니까 자컨이라고 하기도 웃기지만 소니 유튜브에 막 뮤직비디오도 올려주고
막 개인 아 진짜? 막 사건처럼 막 올려줘요. 근데 참 되게 말했던 것처럼 케이팝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덕질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을 엄청 잘 해준다라는 느낌을 확 받기도 했고, 음. 그리고 뭔가 이게 왜 이렇게 잘 됐을까 생각해봤는데, 우리가 이걸 영화의 뭔가 한 흐름으로서 좋아한다기보다 진짜 그 계속 팔 수 있는 거리가 있는 것들 있잖아요. 케이팝 덕질을 하는 그런 요소들이 더 뭔가 플러스로 작용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문화가 장르가 됐다는 게 딱 맞는 말인 것 같은 게, 이 문화를 어떻게 좋아하는지 아는 사람들이 이 장르를 더 좋아하게 되니까 이것도 어떻게 좋아하는지 그 사람들이 아는 거죠. 어떻게 내가 이걸 이어가야 더 좋아할 수 있는지. 뭔가 그런 기류인 것 같아요. 그 음. 케이팝뿐만 아니라 그 한국 문화에 대한 어떤 클리셰라고 해야 될까요? 음, 그런 먹방이라든지 음, 뭐 김밥을 먹는다든지 여기서 서울의 되게 유명한 랜드마크에서 이런 사건들이 진행된다라든지 그런 한국 문화에 대한 클리셰 중에 좋은 것만 골라서 맞아. 좋고 네. 희망적인 어떤 외국인들이 봤을 때 아 이건 한국 문화가 정말 좋아라고 하는 것들을 모아서 그런 것들만 이렇게 배치를 한 것 같아요. 음. 그런 것도 있고 전 사실 나왔다, 나왔다, 그 전문가. 그 한국 문화에 약간 그 위계 질서 같은 게 있잖아요. 선배 후배 문화, 그리고 형 막내 음. 이런 그런 관계에서 나오는 그 인물들의 약간 뭐랄까 태도라든지 이런 거에도 사실 사람들이 되게 관심이 많아요. 되게 재밌어요. 어, 존댓말을 쓰고 막내를 챙기고 그리고 막 약간 그리고 케이팝 아이돌들은 애교 이런 것도 시키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캐릭터에 누가 방금 되게 찡그렸는데 예. 그런 것도 뭔가 캐릭터에 녹아 들어가 있고 이런 뭐라 그럴까? 한국 전반 우리는 알아채지 못하는 한국인들 그 사회 전반적으로 녹아 들어가 있는 이런 사회 분위기들이 그 사람들 눈엔 되게 생경하고 '재밌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음. 들었어요. 음, 맞아. 우리는 이 문화에 속해 있어서 그냥 그런 게 너무 익숙하잖아요. 근데 음. 그 컨텐츠를 영화를 보니까 아 외국인들이 케이팝을 바라봤을 때는 저런 시선이겠구나. 우리가 음, 이런 모습으로 비춰졌겠구나라는 게 좀 느껴졌어요. 영화를 보면서. 음. 음. 음, 아 난 그리고 이 영화에서 좀 되게 그 문화가 좀 잘 드러나고 한국인들만 느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 지점이 있었는데 그 어쨌거나 그 저기 누구냐? 으 누구? 그룹, 사자보이즈? 우리 그룹. 헌트릭스? 아니, 우리 헌트릭스. 그룹 뭐야? 헌트릭스가 나 벌써 빠졌나 봐, 어떡해. 네, 헌트릭스가 사자보이즈보다는 선배님이잖아요. 아, 맞아. 근데 둘이 같이 이제 동시에 합동 사인회 같은 걸 하는 장면이 맞아, 있어요. 맞아. 근데 그걸 끝나고 앞에서는 되게 친절하고 막 상냥한 척하면서 뒤에서 약간 뭐라 매기는? 약간 그리고 막 인사 무시하고. 음, 근데 이런 게 한국 사람한테는 되게 예의가 없는 음, 행동이잖아요. 근데 그런 식으로 그들이 약간 빌런 역을 뭔가 돋보이게 하는 그런 장면들이 되게 한국적이다라는 음, 생각이 들었었어요. 되게 한국적이다. 그렇네. 인사를 안 하는 거가 엄청 나쁜 행위잖아, 맞아, 우리나라에서. 전혀 안 돼. 음, 용납할 수 없죠. 음. 근데 뭔가 저희가 이렇게 보고도 씹는다. 보고도 씹는 거? 이거 최악이지. 바로 유튜브에 바로 음. 나와. 짤 달려가지고. 그럼 릴스 500만 개 만든다고. 어, 근데 뭔가 이제 저희의 감상으로 얘기한 거 말고도 사실 엄청 흔하게 얘기되는 것들이 엄청 많잖아요. 많은 고증들. 그러니까 뭐 이제 헌트렉스가 가지고 나오는 칼에 대한 고증들, 그리고 아까 뭐 까치랑 음. 호랑이 말씀을 하셨던 그 자코도에 대한 고증, 그리고 뭐 서울 곳곳에 대한 모습이라든지 남산타워에서 바라보는 서울의 모습이라든지 이런 게 너무 잘 녹아 있고, 그런 것도 한몫한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이제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혹시나 그 내가 지금까지 뭐 봐왔던, 예를 들어서 로스트에 김윤진이 나왔었는데 김윤진이 사는 한국이라고 비춰지는 게 거의 제가 봤을 때 중국 문화였거든요. 그 옷이나 막 아, 배경이나 이런 게 뭐 이상한 그런 오리엔탈리즘의 집합체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덜어줬던 것도 있을 거고, 한국 사람들한테는
뭔가 그런 것도 좀 잘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음. 이제 너무 이제 좋은 건 알겠고 아쉬운 점은 어떤 게 있었는지 한번 얘기해 볼 수 있을까요? 음. 근데 저는 그러니까 애초에 많은 기대를 하고 보지 않았잖아요. 우리 다 거의 야, 시작점에서 나도 기대 안 했어. 우리 다 거의 아 시작점에서 솔직히 봤기 때문에 그 아니 릴레이즈 솔직히 되고 한국 사람들 별로 기대 안 하고 볼 거야. 보통 이제 뭐 케이팝 문화에 가까운 분들은 또 몰라도 이렇게 좀 일상에 치여서 이렇게 크게 관심이 없는 분들은 그냥 1위에 올라와 있으니까 또 보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음. 별로 기대 안 하고 볼 거야. 뭐야 이게 뭐야? 약간 이러면서 틀게 되거든요. 이게 뭐야? 뭐 만들었다고? 하면서 봤는데 이게 초반에 템포가 되게 빨라요. 어 이 맞아. 이야기가 음. 거의 한 3, 40분 가기 전까지 쉬는 타임이 없어. 계속 막 노래 부르고 막 계속 전투 나오고 막 애들 막 먹고 막 이렇게 애들 정신이 없게 계속 이렇게 속도가 엄청 빠르거든요. 이야기 속도가. 음. 근데 제가 아쉬운 점 말하라고 했는데 이게 좋은 점인데 전 아쉬운 점은 딱히 없어요. 왜냐면 이 이야기는 그 이 기획 방향에 맞춰서 딱 적당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해요. 음. 음. 이것보다 더 나아가긴 힘들어. 이 이야기 사이즈와 기획 안에서. 왜냐면 여기서 오. 더 나아가면은 예를 들어서 뭐 트라우마가 깊지 않아요. 뭐 이런 식으로 막 이야기가 더 깊게 나가면은 대중적인 인기를 사기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어. 지금 이 영화는 취향을 어느 정도 동그랗게 만든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동그랗게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많은 대중적인 인기를 얻어서 뭐 1위도 하고 하지만 여기서 좀 더 뾰족하게 가서 예를 들어서 아이돌 업계의 안 좋은 모습, 뭐 그림자 같은 것들을 좀 보여줬다면 지금과 같은 어떤 인기를 얻지 못했을 것이다. 그래서 이 음. 이야기가 만들어진 기획 방향 안에서는 어, 최선의 그림이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 음. 근데 그 생각이 든 게 전투 씬을 다 뮤직비디오처럼 찍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어, 전 일종의 어. 이게 뮤지컬 영화인데 케이팝이구나. 그래서 어, 이 전투 씬들을 다 음악과 함께 뮤직비디오처럼 찍어놔서 이 사람들이 노래 부르는 게 그렇게 어색하지도 않고 맞아. 춤추는 것도 항상 애니메이션 춤추는 거 생각하면 저는 약간 일본 애니의 캐릭터들이 막 되게 어색하게 막 춤추고 그런 음. 것만 생각나거든요. 근데 그거 솔직히 너무 짜치는 부분이 있어. 그래서 음. 그런 부분을 생각해 봤는데 생각보다 그 춤추는 게 너무 자연스럽고 카메라 어. 워킹도 너무 괜찮아서 그런 거에 대한 이질감이 툭툭 걸리는 부분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음. 이 이야기가 기획된 방향에 맞춰서 정말 최선을 다한 그림이 나왔구나라는 좀 생각을 했어요. 근데 말씀하신 게 아마 이제 이 사람들의 제작진의 노력인 것 같은데 이제 음악이나 뭐 안무를 다 진짜 케이팝 작곡가들, 뭐 케이팝 작사가들, 케이팝 안무가들한테 맡겼다고 하니까 아마 그 노력에 빛을 음. 발한 것 같기는 해 보이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 보면. 저는 근데 아쉬운 게 뭔가 있었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너무 한국적이려고 너무 노력을 한 게 조금 아쉬웠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과하게 한국적이어야 좀 더 외국 사람들한테 더 다가가기 쉬우니까 그런 걸 수도 있을 거라 생각하고, 그러니까 뭐 음. 처음부터 굳이 그 비행기에서 밥 먹는데, 전세기에서 밥 먹는데 계속 막 굳이 김밥이랑 이렇게 좀 뭔가 과했어요. 이게 아. 뭐 내 아니야. 나는 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나 완전 반대야. 그 영화에 밥 먹는 씬이 몇 번 나온다고 제일 랜드마크를 보여줘야죠. 음. 그러니까 이해를 하려면 이해할 수 있지만, 그러니까 일부러 한국 음식을 때려박은 느낌이 오히려 약간 이질감? 굳이? 그리고 막 음. 힘들 때 그 루미가 힘들 때 막 국밥 먹으러 가잖아요. 근데 뭔가 아예 뭐 갈 수 있지만 굳이 넣은 것 같은 느낌? 근데 뭐 이것도 사람들이 엄청 어. 좋아하는 요소더라고요. 힘들 때 국밥 아, 국룰이지 진짜? 이러면서 막 이런 사람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어. 나는 좀 약간 과한데 했는데, 그래서 음. 그런 반응들을 보면서 이거를 음.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확실히 있다.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게 음. 그 요소구나.
인정했습니다. 근데 음. 저는 약간 그런 거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이거 완전 딴 얘기긴 한데 홍상수 감독님 영화를 외국인들이 보면 저 초록병은 무엇이냐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소주를 보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 컨텐츠는 사실 한국 사람들을 겨냥해서 만든 게 아니라 전 세계의 케이팝 팬들을 겨냥하고 만든 음.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다만 음. 우리가 그 문화를 주체적으로 소비하는 어,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건데 음. 어쨌든 이거는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거고 결국에는 그 사람들 해외의 팬들의 어떤 판타지를 좀 만족시켜줘야 된다라는 부분에서 국밥을 음. 먹는다거나 김밥을 먹는다거나 하는 거는 저는 괜찮았어요. 근데 너무 김밥만 먹는다. 그니까 너무 음. 김밥만 그러니까 근데 저도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양양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일 거라 생각을 해서 이걸 이제 어떤 한국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렇게 되게 대중적으로 좀 전 세계적으로 사람들이 좋아해주는 문화의 양상이 될 수 있으니 이걸 이렇게 활용을 했구나라고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해하지만 그냥 굳이 말하자면 나한테는 살짝 과했다. 과했다. 아, 아. 근데 저도 같은 맥락에서 그 국밥 먹는 씬이 약간 AI에서 튀어나온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이질감 때문에. 왜냐면 저는 이 영화 자체가 약간 모순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뭐 미국에서 만든 영화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이 영화 속에서 제가 눈으로 봤을 땐 배경이 서울인 것 같았거든요. 음, 근데 이 사람들이 계속 영어를 쓰고 이러니까 거기서 오는 약간 문화적 충돌이 있었단 말이에요, 저는. 그래서 저는 그래서 한국어로 다시 봤어요, 어, 이 작품을. 그럼 조금 이 충돌이 괜찮아지긴 하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한국인인 내가 봤을 때 오는 그런 뭐라 그럴까 컨셉추얼한 한국 음. 이런 느낌. 그거는 어쩔 수가 없었다. 하지만 뭐 전반적으로 음. 애니메이션 자체가 어떻게 이제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를 알고 있는지를 알고 음, 있고 하고 그 맞아. 방향을 어떻게 가야 하는지 잘 알고 있는 영화였던 것 같다가 저희 전반적인 생각인 것 같네요. 그러면 음, 그럼에도 음, 불구하고 음. 하여튼 저도 굉장히 동의하고요. 그러면 반대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뭐 방금 은하님이 얘기한 거 들으면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이거는 그러니까 일본 기업이 미국에서 만든 한국 케이팝에 대한 영화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한국의 문화를 다루지만 다 영어를 쓰고 있고 뭐 그런 이질감이 드는 부분도 있고. 근데 혹시 그거 보셨어요? 나 혼자만 레벨업 애니메이션? 아니요. 안 봤어요. 나 혼자만 레벨업이라는 애니메이션인데 저도 사실 이걸 막 전체 다 보진 않았는데 처음에 이게 한국에서 만든 뭔가 컨텐츠라고 해서 그러니까 원작이 그래서 봤는데 그게 진짜 이질감이 들더라고요. 배경이 다 한국이고 막 등장인물들도 한국인데 거기도 주인공 이름이 진우였나? 나 혼자만 진우 아니었나? 그러니까 막 뭐 하면은 그 주인공을 부를 때 막 진호상 진호상 이런데 한국 이름이잖아요. 음. 이게 되게 진짜 이질감이 있긴 하더라고. 약간 그런 느낌이었겠지? 진우라는 이름을 좋아하나? 그러게. 진우 음. 뭐 있어? 발음하기 편해서? 근데 그런 그럴 것도 수도 있을 것 있겠다. 같아요. 확실히 있을 것 아, 같아요. 나 그, 단점 조금만 더 얘기할게. 미안해요. 괜찮아, 괜찮아. 근데 그 사자 보이즈 애들 이름이 기억나요? 아니요? 진우밖에 애비? 모르겠는데요? 애비요? 애비. 애비. 누군데요, 애비가? 그 처음 듣는데요? 복근 아, 있는 애 이름이 애비예요. 앱스. 그, yes. 그 앱스랑 그 앱스를 애비로 만들어 갖고 아, 나왔는데 이게 영어로 들었을 때는 애비라는 이름이 뭐 그렇게 들릴 수 있겠지만 한국 입장에서 애비? 애비라는 이름으로 아이돌이 나와? 앱이면 좀, 서치하기 굉장히 힘들어요. 그니까. 서치하기 진짜 어, 너무 힘들다. 좀 어. 독특해야 되는데, 그리고 이게. 분명히 병크 터지면 뒤에서 느그 애비 이런 소리 100다 나와.
진짜. 난 그 점에서 '아 요거는 약간 아. 배려가 아쉬웠다.' 그런 게 또 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국인이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 것 같다 음. 하는 게 저도 또 봤던 게, 그러니까 한국의 아이돌 팬이면은 다른 아이돌 그룹과 이렇게 혼성의 이런 케미스트리를 섞어서 막 이렇게 티셔츠를 만들고 둘을 입고 하는 게 절대 있을 수가 없는데, 이게 미국인이 보는 한국 케이팝 산업이기 때문에 뭐 진우와 루미를 엮는다거나 막 그런 게 가능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어어어. 맞아. 음, 뭔가 저는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의 투정처럼 들리네요. 그 은하님 말이. 약간 아. 엄청 좋아하는데 되게 섭섭해가지고 야 아. 그런 거 정도는 좀 신경 써주면 안 되냐 이런 거. 이거 약간 이런 건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케이팝 좋아하는 친구들이 회사에서 이런 거 정도는 신경 써서 잘 만들었어야 되는 거 아니냐? 회사 뭐 했냐? 아 약간 그쵸. 그런 느낌? 어. 그래도 애비는 용서 못 해. 그러니까 너무 제가 이 사회를 살면서 생각이 썩은 건지 저도 순간 "애비 아세요?" 했을 때 이런 생각하면 안 되는데 좀 "애비요?" 이렇게 되더라고요. 이게 내 지금 이 오. 30년 넘게 살아오면서 나의 이제 생각과 음. DNA를 지배하고 있는 것들이 너무 이제 나쁜 것들이 음. 너무 많이 찼다. 근데 나 나뿐만 그런 게 아니라 음. 이게 뭔가 일반적인 한국인의 반응일 테니, 그쵸. 한국에서는 그런 이름으로 데뷔하긴 참 힘들 것 같죠. 음. 어쨌든 그러면 이제 제가 왜 케이팝 데모넌터스를 우리가 얘기하자라고 했냐면, 저는 이제 궁금한 거예요. 그럼 저희가 이제 컨텐츠를 만드는 이제 영화 산업에서 일을 하고 있고 하고 싶어 하고 앞으로도 잘 됐으면 좋겠는 사람들로서, 그럼 이 K 컨텐츠가 지금 할리우드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 같은지, 또 이 기류에 대한 생각들이 어떤지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음. 뭐 아는 것들이 있으시면 얘기해 주셔도 되고, 우선 제가 그러면 먼저 좀 생각나는 것들을 말해 볼게요. 제가 좀 궁금해서 찾아보다가 봤는데, 이게 이미 찍은 건데, 앤더슨 팩이라고 아시죠? 그 실버 네. 소닉에서 노래를 하는 앤더슨 팩이 음, 한국계잖아요. 근데 그 가수분이 한국에서 K-팝스 느낌표라는 영화를 찍었어요. 본인이 감독이고 본인이 나와요. 오. 그리고 그게 던파운데드라는 제가 대학교 때 굉장히 좋아했던 래퍼도 나오고, 그리고 유키스의 케빈이라고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 친구도 나오고, 이게 내년에 개봉 예정에 있대요. 그래서 우리가 되게 우습게 생각했던 케이팝 데모넌터스라는 이름이 지금 엄청 잘 됐지만, 음. 이게 미국 사람들이 은근 케이팝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네? 라는 게 저는 신기하더라고요. 이게 이 문화가 진짜 생각보다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고 이게 진짜 장르로서의 힘이 있나 보다 라는 생각을 했던 작품이고, 우선 잘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올해의 이런 애니메이션의 성공이 있으니 조금은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요. 그리고 음. 넷플릭스에 팝스타 아카데미라는 다큐멘터리가 있어요. 이게 캐츠아이라는 하이브의 글로벌 걸그룹 아시나요? 네. 네. 그 캐츠아이의 데뷔 내용을 다룬 서바이벌 프로그램인데, 이제 뭔가 이런 한국 사람들이 서바이벌 프로그램 되게 좋아하기도 하고 그룹 만들 때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음. 넷플릭스에서 팝스타 아카데미라는 캐츠아이라는 한국 케이팝 글로벌 걸그룹을 만들기 위한 프로그램을 오리지널 콘텐츠로 내놓을 정도로 뭔가 이게 그 정도의 시장이 돼 있구나 음. 싶기도 했고, 그리고 저는 또 사실은 제가 좀 얘기해야지 생각하면서 제일 이해가 안 된 작품이긴 한데, 이렇게 말하면 좀 오해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재미없다기보다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엑소키티라는 시리즈가 있어요. 이게 지금 어어어. 시즌 3를 한국에서 찍고 있고 이제 거의 다 찍어 가고, 이게 근데 제가 봤을 때 되게 우려했던 그런 뭔가 오리엔탈리즘이라던가 뭔가 과하게 해석되는 한국에 대한 문화를 보여주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또 엄청 인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오리지널 콘텐츠로 시즌 3까지 음. 넷플릭스에서 만들 정도면은
아, 정말 인기가 많구나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내가 이해하는 케이팝이라는 문화랑 이제 사람들이 이해하는 케이팝이라는 문화가 장르로 바뀌었을 때 느낌이 다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음. 그래서 이 기류에 대한 이 K 컨텐츠가 어떤 전 세계적인 할리우드 혹은 뭐 다른 나라 컨텐츠들에 끼치는 영향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음. 음. 그 저는 그래서 이번에 영화 보면서 좀 느꼈던 게 뭐냐면, 아, 이 영화가 나올 정도면은 정말 이 케이팝이란 문화가 충분히 역사도 쌓이고 그 역사 안에서 어떤 클리셰도 만들어지고, 그래서 하나의 스토리 라인으로 이렇게 쭉 나올 수가 있구나. 그래서 아, 해외에서 봤을 때도 이게 투자 가능성이 있고 나왔을 때 충분히 사람들이 보겠구나라는 판단이 들어서 이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아, 이 내부에 있었을 때는 그거에 대한 체감을 잘 못했었는데 이번에 그 데몬터스를 보면서 그 체감을 확실히 했어요.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케이팝 관련된 영화들이 지금 해외에서 제작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다 한국에서 제작되는 게 아니라 해외에서 제작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정확한 출처를 제가 잘 모르긴 하는데, 그렇다는 건 정말 이 케이팝에 대한 어떤 반응이 한국에서보다 외국에서 훨씬 더 어, 많이 그리고 빠르게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음. 음, 저는 이 이야기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어쨌거나 지금 컨텐츠 시장이 많이 위축되어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코로나 맞아요. 이후로. 음, 음, 그러면 뭐 확실하게 지갑을 열어줄 사람들이 볼만한 컨텐츠를 만들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제작자 입장에서. 근데 케이팝 같은 경우는 뭐라 그럴까? 약간 좀 좋아하던 사람들이 늘 좋아하는? 어떤 장르든 그래요. 그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새로운 컨텐츠가 나와도 그 장르를 계속 좋아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케이팝이 미국에 진출하고 잘 된 지 이제 거의 한 10년이 다 되어 가는 것 같거든요. 그럼 그들은 이미 지갑이 장전되어 있고 영화관에서 이런 걸 만들어서 틀어준다고 하면 당연히 보러 와줄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잠재적인 관객들인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을 겨냥해서 나오는 컨텐츠, 저는 이런 흐름이 어쩔 수 없다. 음,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더 점점 뭔가 마이너하다고 여겨졌던 것들에 관한 음, 그런 컨텐츠들이 수면 위로 떠오를 거예요. 음, 영화관에서 음, 그들을 위한 영화들이 만들어져서 음, 상영이 될 거고, 음, 음, 왜냐면 어쩔 수 없어요. 오타쿠들만이 돈을 써. 일반 맞아요. 관객들은 이제 영화관에 쉽게 쉽게 찾아와 주지 않아요. 어. 그래서 이런 장르들이 각광을 받게 되는 건, 음, 어쩔 수 없는 당연한 시대 흐름인 것 같고, 음, 음, 그리고 사실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것처럼 뭔가 한국에 대한 컨텐츠들이 나오면서 이 한국을 그들이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대한 시선이 우리가 좀 민감한 것도 사실이잖아요. 맞아요. 음, 음, 한국의 이미지. 그리고 또 음, 우리나라는 경쟁이 엄청 치열한 사회다 보니까 어디 가서 지고 싶지 않고, 음, 그래서 이런 컨텐츠들이 좀 뭐라 그럴까? 지금은 K 컨텐츠라고 불리는 이 컨텐츠들이 좀 뭐 예를 들었던 엑소키티라든지 지금 말한 케이팝 데몬 헌터스라든지 되게 유치한 거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런 컨텐츠들이 계속 K 컨텐츠 equals 유치함이라고 정의될까 봐 음, 뭔가 두려운 것도 있어요. 계속 이런 식으로만 소비되면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다. 어, 맞아요. 음, 그냥 음, 유치한 신파에 그냥 음악 잘하는 어떤 음, 음, 그런 장르로 고착되지 않게 조금 더 뭔가 퀄리티에 있어서 음,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음, 특히나 서사나 이야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왜냐면 저 우리나라 사람들 진짜 이야기 잘 만든다고 생각하거든요. 응, 응. 그리고 사실 기생충만 해도 아카데미 갔는데 외국 사람들은 기생충의 플롯을 이해하지 못해요. 굉장히 어렵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도 그렇게 쉬운 영화는 아니지만. 근데 이렇게 좋은 퀄리티들의, 하이 퀄리티들의 컨텐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중적으로 잘 팔리는 건 아무래도 그런 계열의 이야기다 보니까 케이팝이라는 뭐
지금의 가장 K 컨텐츠 중에 가장 몸집이 큰 이 컨텐츠가 좀 고급지게 좀 잘 녹아들 수 있는 컨텐츠들이 좀 많이 생산이 됐으면 좋겠어요. 음. 음. 근데 뭔가 제가 걱정했던 게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한국 K 콘텐츠의 뭔가 방향이 너무 사람들이 그냥 애들 장난 같은 콘텐츠잖아. 음, 라고 얘기를 할까 봐 약간 그래서 뭔가 그게 심연에 있는 걱정이었던 거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뭘 이렇게 고개를 가로져. 영영님. 아니야. 아니야? 에스파 최고야. 그러니까 에스파 최고야.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사람들 이제 그 장르로 됐을 때 이 문화가 장르로 됐을 때 재생산되는 것들에 대한 게 너무 이렇게 좀 단순한 플롯이 돼버리면 이제 음, K-팝 뭐 K 콘텐츠 이렇게 단순한 거 아니야? 이렇게 되게 뭐 유치한 게 원래 그런 거 아니야? 라고 해버릴까봐 뭔가 저도 모르게 K-팝 데모넌터스라는 게 나온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도 음. 뭔가 재미없을 것 같은데 라는 걱정, 걱정도 맞아요. 그런 거에서 기인된 것 같고 음. 음, 그, 그러면 근데 얘기하세요. 근데 저는 뭔가 그래도 어, 좀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그 나라를 대표하는 음악을 보면 그 나라 정서를 대충 이렇게 느낄 수가 있거든요. 아니면은 그 나라 전통 음악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영국 하면은 되게 우울한 그 락밴드들이 생각이 나잖아요. 음, 실제로 그들의 어떤 날씨나 이런 거에 되게 영향을 많이 받고 그런 모습들이 좀 떠오르기도 하고 영국 사람들의 어떤 정서가 받아들여지기도 하고 음, 미국을 떠올렸을 때 미국의 팝이나 뭐 힙합이나 이런 것들이 전 떠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음악으로 미국 사람들을 조금 이해하기도 하고 일본을 생각했을 때 일본만의 분위기가 있고 혹은 지역적으로 들어가면은 뭐 하와이면은 뭐 하와이가 떠오르는 어떤 음악들이 있고 음, 근데 이제 한국을 생각했을 땐 전 옛날에 한국을 대표하는 음악은 뭘까라고 생각했을 때 옛날에 판소리 같은 것들 이렇게 전통 음악 같은 것들을 보면은 한이라는 정서가 있잖아요. 음, 근데 현대로 넘어왔을 때 그게 아예 180도 뒤집어져 가지고 케이팝이라는 문화가 생겼고 외부에서 케이팝을 통해서 한국을 인식하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음, 이 180도 바뀐 게 어떻게 보면은 좀 희망적이기도 한 것 같고 근데 음, 또 그 케이팝의 또 수면 아래에는 또 문제들이 좀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또 이제 이 문화들이 이제 지속되면서 좀 더 또 조명을 받고 하면서 또 좋은 흐름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음. 음, 그럼 전 궁금한 게 우선은 지금 이 기류를 탔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어떤 한 바람의 방향으로서의 우리가 편승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음, 이거를 어떻게 유지해야 될지 그리고 얼마나 지속이 될지 조금 궁금합니다. 우선은 은하님이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저도 이게 계속 유치하게 소비되는 것보다는 뭐 지금 해도 지금 이것만으로도 너무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러니까 이 자체로도 소비해 주는 사람이 많지만 이게 조금 더 지속 가능한 일이 되려면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이 컨텐츠들을 바라보는 게 좋을지 어떻게 이끌어가는 게 맞을지 음,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음.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뭐 지금은 당연히 뭐 케이팝이 그러니까 K 컨텐츠가 인기를 탄지 얼마 되지 않았고 뉴비에 대한 사람들의 어떤 관심이랄지 뭐 이런 거는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만들어지는 컨텐츠들이 양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 둥글둥글해요. 누구나 볼 수 있는 아, 뭔가 어, 어, 특색이라고 꼽기 약간 애매한 뭐라 그럴까? 일단 뭔가 K 컨텐츠를 담고 있는데 그것의 특징이 뭔지는 잘 모르겠는? 그런 류의 컨텐츠가 만들어지는 거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그들은 전문가가 아니니까. 근데 뭐 이런 류의 컨텐츠들이 계속 만들어지면 당연히 사람들이 안 볼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이런 식으로 똑같이 재생산이 된다고 하면. 그러면 그 당연한 관심들이 다 지나고 난 다음에 어떤 컨텐츠를 만들 것인가 할 땐 전 당연히 한국인들이 나서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 그러니까 약간 어, 지금 얘기하는 거에서 어떤 느낌이었냐면
음. 그러니까 이렇게 한 사람을 예로 들은 게 좀 나쁜 예시일 수 있지만 사실 싸이라는 가수가 강남스타일로 엄청 대박을 쳤는데 그 음. 이후에 자가복제이기 때문에 저는 잘 안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음. 뭔가 음. 그런 걸 잘 꼬집어서 얘기해 주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이게 하나로 잘 됐지만 계속 이렇게 가면 누가 계속 이 같은 자가복제를 좋아해 줄 수 있을 것인가. 네. 그러니까요. 어. 어. 음. 어. 그래서 한국이 갖고 있는 또 많은 좋은 뭐 장르라든가 컨텐츠들이 있잖아요. 전 그거를 적극적으로 가서 보여주고 그걸 또 좀 수입해서 또 나타내고자 하는 뭐 더 큰 기업 뭐 넷플릭스나 디즈니라든지 이런 플랫폼들이 나서서 더 좋은 작품들, 장르들을 발견해서 보여주면 굳이 우리가 하는 이런 뭐 기호 이런 걱정들 굳이 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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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저는 뭐 아이고 어떻게 해야 될까까지는 제가 뭐 아이돌 시장에 있는 사람은 아니니까 그거는 이렇게 소비하는 입장이니까 잘 모르겠는데 그 생각이 드는 거는 우리는 어쨌든 그 문화를 소비하는 주 당사자이기 때문에 이 컨텐츠가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지 좀 뭐랄까 약간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 거니까. 약간 좀 아. 약간 내려치게 하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이 컨텐츠가 사실 한국을 타겟으로 하는 컨텐츠인데 한국 사람이 만든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음. 제 생각에 7년 전에 한국에서 어떤 기획자가 이 아이템을 들고 다녔으면은 이게 성공했을까? 만들어졌을까?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만큼의 한국에서는 규모의 이만큼의 규모의 돈을 투자받아서 제작될 수 있었을까? 아닐 것 같거든요. 그리고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졌어도 이 정도 퀄리티가 나올 수 없을 거야. 그 돈을 투자받을 수 없으니까. 우리 그 회사 욕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음. 대한민국 애니메이션 회사 욕하는 게 아니라 규모가 다르니까요. 그래서 아 이제 알았잖아요. 이 컨텐츠가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는지. 근데 조금 늦은 감이 있긴 하지만 이제 더 이상 내려치게 하지 말고 이런 맞아. 창작자나 맞아. 기획자들도 여기에서 또 새로운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어, 좋은 것들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음. 맞아요. 그러니까 난 그래서 왜냐면 그러니까 이 K 설레를 만드는 게 되게 어렵거든요. 아무도 음. 해보지 않은 거. 왜냐면 아이돌 가수가 악마를 때려 잡는다고? 뭐야 이게?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단 말이야. 우리가 그렇게 그렇게 생각했지. 했었어. 어. 근데 해보니까 말이 되잖아. 맞아. 말이 되네? 근데 이 음. 말이 되네를 설득하는 과정이 처음에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음. 많은 레퍼런스가 있고 이런 건데 이거는 기존의 어떤 뮤지컬적인 레퍼런스를 뮤직비디오로 바꾸고 거기에 케이팝을 씌워서 이렇게 바꾼 거거든요. 근데 그 음. 과정은 분명히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음. 그런 선례가 하나 생겼으니 한국에서도 그런 콘텐츠를 이제 직접 더 퀄리티 있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음. 음. 난 그래서 케이팝 데몬 헌터스가 잘 된 게 너무 좋아요. 왜냐면 지금처럼 이렇게 영화 시장이 너무 위축되어 있는 때에 갑자기 뭐 말도 안 되는 게 나타나서 사람들을 즐겁게 하잖아요. 그래서 너무 어려울 때 하필 나타난 게 케이팝 디몬 헌터스라서 음. 디몬. 그래서 더 주목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까. 그래서 나는 이걸 보고 '이게 돈이 되네?'라고 생각하는 제작자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근데 아니 말 진짜 이게 너무 웃긴 게 그 두 분이 말한 게 다 맞아요. 우리가 이 문화를 낮게 봐서 케이팝 데몬 헌터스? 아씨, 우리가 낮게 봤어 우선은. 근데 진짜 잘 되니까 사과합니다. 어. 이게 잘 되잖아. 지금 잘 되고 있으니까 와, 잘 돼서 너무 좋다. 한국 문화? 오, 또 국뽕 차오르는 거지. 이게 음음. 참 한국인들이 좀 그런 것 같아요. 내 문화를 내가 낮게 볼 수는 있어도 잘 되면 누구보다 응원하고, 음. 그러니까 그 한마음으로 뭔가 이렇게 밀어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아니 그 장면에서도 나오잖아요. 그 귀마가 이제 황금 혼문이 완성되려고 하니까 그 부하들 이제 갈구잖아. 아래 애들. 야, 니네 뭐 어떻게 좀 해봐. 그러는데 진호가 나타나서 우리 악마 아이돌을 만들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악마들이 되겠냐? 그게 맞아, 맞아. 맞아. 야, 되겠냐? 그게 되겠냐?
야, 그 말이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 뭐 이런 얘기 되겠네? 하는데 갑자기 진우가 막 소다팝을 쳐, 막 애들이랑 막 어, 소다팝을 네. 추니까 이게 되겠다. 되네? 오, 어. 되네? 오, 대박. 이게 최고 되겠네? 말면서 되겠다. 약간 우리 모습인 거 됐냐? 아니야? 야, 이러다가 어떻게 보면 그게 우리 어 모습을 진짜 한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 맞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근데 그 장면 되게 중요했을 것 같아요. 음. 그 장면에서 사람들이 한 번만 딱 설득되면 이야기 딱 빠져들어서 넘어가거든요. 근데 왜냐면 맞아, 설정이 되게 기발하긴 한데 좀 웃기잖아. 맞아, 약간 말이 안 될 수도 있잖아. 맞아. 그래서 악마들이 그걸 대항하려고 악마 아이돌을 만든다고? 그랬는데 겠냐? 근데 소다팝 막 이러니까 바로 넘어가. 오케이, 되겠다, 되겠다, 최고 막 이러면서 이게 에이, 되네? 맞아, 이게 참. 그니까 되네 이러면서 된다, 돼. 어. 아, 진짜 웃기다. 아, 어쨌든 정말 케이팝 데모헌터스 덕분에 음, 뭔가 좀 여러 가지 생각했던 거지. 제가 요즘 은근 K 컨텐츠로 만드는 다른 나라에서 만드는 컨텐츠들이 좀 많아서 이게 되나 했는데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이거를 우리가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으로 이 얘기를 같이 해보면 좋겠다 생각을 했고 그- 음, 우리가 이미 한번 얘기를 했는데 이 얘기를 마무리하면서 그래서 좋은 K 컨텐츠란 무엇인가? 우리가 어쨌든 이거를 음, 재생산하는 사람들로 만약에 생각을 해봤을 때 우린 이야기를 만들고 어떻게 보여주는 걸 보여줄까에 대한 걸 고민하는 사람들로서 이런 음, 거를 어떻게 세계 시장에 내놨을 때 보여줘야 좀 좋은 컨텐츠라고 할 수 있을까라는 걸 한번 음, 마무리하면서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음. 저, 저부터 얘기해도 되나요? 저 네네. 바, 전 바로 생각나는 말이 있는데, 봉준호 감독님이 아카데미에서 상 아, 받으실 때 마틴 가장 스콜세지. Quotes from 마틴 스콜세지. 그래서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다. 그 말도 결국엔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다라는 뜻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컨텐츠를 만들 때 그 한국적임, 그 뭐라고 정의할 순 없지만 우리끼리 뉘앙스로 알아들을 수 있는 그 느낌, 그 분위기를 잘 담은 것들이 질 좋은 K 컨텐츠라고 생각하고, 음, 뭐 지금이야 한국인들이 빠지면 그런 느낌을 절대 낼 수 없지만, 이게 나중에 자리를 잡고 하면 결국 한국인들 없이 K 컨텐츠가 만들어지는 상황도 나올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음, 어, 뭐 지금이야 K-pop 데몬 헌터스도 사실 뭐 제작진이라든지 출연진이 뭐 거의 절반은 한국인인 것 같더라고요. 거의 한국계이거나. 7, 음. 80%라고는 들었어요. 소니 내에서는. 맞아. 그래서 뭐 지금이야 그들 없이는 이런 영화가 나올 수 없지만, 나중에는 결국 이 뉘앙스들을 이제 한국인이 아닌 사람들도 알아듣고 깨달아서 한국인 없이 K 컨텐츠를 만드는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음, 응, 한국인 없이 K 컨텐츠를 만드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 진짜 응, 되게 대명사로서의 장르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인 것 같아요. 오. 응, 음, 저는 좋은 K 콘텐츠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아니 이게 K 콘텐츠 넷플릭스 나왔을 때 사실 넷플릭스가 사실 전 세계 사람들의 반응을 동시에 가장 잘 체크할 수 있는 음, 플랫폼이잖아요. 응, 근데 항상 한국에서 요새 웹소설 원작으로 영상화를 많이 맞아. 진행하는데 그래서 올라오면은 내수 반응과 이 해외 반응이 좀 많이 다른 경우가 좀 있어요. 음, 예를 들어서 최근에 나온 광장 같은 응, 경우도 이렇게 한국에서는 원작 좋아하던 분들은 좀 이렇게 불호의 반응들을 많이 쏟아냈는데 또 해외에서는 오는 반응들은 나쁘지 않았던 걸로 제가 음. 알거든요. 응. 그 옛날에 마이네임이라는 이제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한소희 배우가 했던 그 제가 만들었습니다. 언더커버로 은하 씨 아, 참여작이죠? 그 마이네임도 한국에서는 반응이 초반에 그렇게 좋지 않았던 걸로 아는데 해외에서는 되게 잘 됐거든요. 음, 그래서
그런 한국에서의 반응과 해외에서의 반응이 항상 좀 어딘가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맞아. 한국 사람들이 한국 컨텐츠를 좀 내려치게 할 수도 있고, 음, 내 외국 사람도 오히려 편견 없이 보니까 어 편견 없이 보니까 오히려 컨텐츠의 본연의 모습들, 선입견 없는 그런 본연의 모습들을 즐겨주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 그런 괴리를 좀 극복해야 되지 않나. 근데 그거는 창작자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보는 음. 사람들도 어, 너무 이렇게 너무 내려치게 하는 마인드를 조금 내려놓고 좀 너그러운 마음으로 즐기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저는 오히려 이게 다른 나라에 있는 한국인으로 보는 한국이 다르고 이제 한국인이 아닌 사람들이 보는 한국이 다른 게 편견 없이 본다기보다 오히려 그 사람들의 편견과 우리나라 사람들의 편견이 다르기 때문에 뭔가 다르게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그리고 음, 음. 제가 이 얘기를 왜 하자고 했냐면 제가 근래에 스티치 이제 실사판이 개봉을 했었잖아요. 제 스티치를 보고 막 그 생각을 했어요. 아, 멕시코에는 코코가 있고 하와이에는 스티치가 있는데 뭔가 한국에도 이런 뭔가에 상징할 수 있는 게 나오면 좋겠다. 어? 음. 기영이, 뭐라고? 귀여움? 기영이, 기영이? 기영이. 어, 나가라. 안 우린 사요. 기영이가 있잖아. 나가라고. 달다 달아 이러면서. 저긴 기영이가 나가세요. 있잖아. 음. 뭔가 오, 그런 거처럼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찰나에 케이팝 음. 데모노트스가 나왔는데 아, 그냥 뭔가 이런 아예 한국 기류에 대한 걸로 장르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딱 들어버리니까 이것도 다른 해결점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음. 뭔가 더 반갑고 그런 고민을 하던 시기에 만난 작품이어서 사람들이 좋아해 주는 것도 너무 기쁘고 하는 뭐 영화였습니다. 그래서 좋은 케이크 콘텐츠라는 건 저한테는 어떤 뭐 한국 사람이 느끼는 한국에서의 그런 감정도 중요하겠지만 다 비슷하게 얘기했던 것처럼 진짜 우리가 보는 한국 말고도 이제 좀 글로벌하게 보는 한국의 모습도 잘 비춰져서 사람들이 좋아해 주는 걸 잘 개척해 나갔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맞아요. 여러분 이제 이번 녹음 어떠셨나요? 아, 이게 이게 좋은 것 같아요. 이게 뭐가 이게 좋아요? 이게 저희 저번에 했던 포맷보다 아, 이게 좀 좋은 것 같아. 맞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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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그 좋은 것 같아. 전에는 사실 음, 녹음하러 올 때도 조금 부담감이 있었어. 음, 음. 근데 네. 그리고 저는 이렇게 우리 마지막에 이런 얘기 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케이팝 데모 콘텐츠를 보면 좋을 사람, 추천해 줄 수 있는 사람, 맞아. 어 타겟층 이런 이런 거 것도. 얘기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어, 해보시죠. 어, 각자 한 집단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거 정해서 한 음, 번만 얘기해 볼까요? 음. 양양님 먼저. 한이부터 아, 제가 먼저 할까요? 아니. 저는 저도 케이팝 좋아하긴 하지만 막 헤비 유저는 아니니까. 근데 이 이야기가 그렇게 딥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트라우마나 상처 같은 것들이 그렇게 딥하지 않게 표현돼서 좀 가볍게 볼 수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야기에 또 소홀한 건 아니야. 갖출 건 다 갖췄어. 그래서 어, 좀 평소에 또 스트레스 받고 이럴 때 그냥 가볍게 보기도 좀 되게 좋은 영화다. 어차피 이거 틀어나면은 시간도 되게 금방 가요. 이게 이야기 음. 템포도 엄청 빨라서. 그래서 음. 좀 피곤하고 이럴 때 그냥 집에 와서 넷플릭스 뭐 볼까 해서 그냥 가볍게 틀고 보셔도 굉장히 음. 재밌게 볼 수 있는 영화라고 생각하고 추천을 드립니다. 음. 저는 은하님은 너무 이제 진심이실 것 같아서 제가 먼저 하고 은하님께 마지막 바통을 넘기려고 하거든요. 저는 어떤 사람들한테 추천하냐 했을 때 좀 오히려 케이팝에 친숙하지 않은 분들이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이 영화 자체가 음. 100분 내로 굉장히 짧은 영화고 우리가 심적으로 이제 120분의 영화가 이렇게 기본 디폴트 포맷이 된 상태에서 100분짜리 영화는 굉장히 반갑잖아요. 되게 편하게 볼 수 있는 영화의 포맷이니까. 그래서 어떤 그런
K 컬처 이런 K-팝 아이돌에 대한 문화에 좀 어색하신 분들이 좀 쉽게 오히려 한번 틀어서 아 이런 게 인기가 있구나. 이런 게 우리의 뭔가 하나의 지금 문화구나라는 걸 한번 체험해 보는 방향도 좀 재밌을 것 같아서 그런 분들에게 추천하겠습니다. 음, 저는 뭐 당연히 저 같은 케이팝 오타쿠들이 꼭 봤으면 좋겠고요. 왜냐면 이 영화 자체가 그들이 너무 좋아할 만한 포인트를 잘 담고 있어요. 보통 이제 팬들이 말할 때는 떡밥이라고 하죠. 뭐 재생산 가능한 뭐 짧은 길이의 영상이라든지 뭐 음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좀 퀄리티 있게 잘 만들어져 있어서 즐기기에 너무 좋은 것 같고 그리고 이건 거의 뭐 여담이긴 하지만 그 이병헌 배우 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은 게 이병헌 배우가 그 영어로도 녹음을 하셨지만 한국어도 같이 녹음하셨더라고요. 유일한 게 양쪽 다 녹음하신 배우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두 버전으로 다 듣는 게 되게 재밌었는데 확실히 한국어로 연기하신 게 훨씬 멋있습니다. 오. 목소리 연기도 너무 훌륭하시더라고요. 아니 한번 꼭 영어도 들어보십시오. 너무 이질감 없이 너무 잘하셨어요. 영어 맞아. 더빙도. 고트. 왜 아니요? 고트라고 혹시 굉장히 뜬금없는데 소니 회사에서 이제 다음에 주력으로 만들고 있는 애니메이션 이름이 고트입니다. 에? 스티븐 커리가 엔터테인먼트 회사를 갖고 있는데 그 이제 스테판 커리가 만들고 있는 애니메이션의 이름이 고트입니다. 여러분 알겠어요? 농구 선수 컬이요? 예. 음. 아니 네. 콘텐츠 얘기를 하니까 영화가 이제 뭐 이런 게 또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얘기인 거죠. 아무튼 그래서 여러분 즐거운 녹음이 되셨나요? 사실 이제 재밌었습니다. 준비해온 얘기가 끝나서 이제 네. 아니 얼굴 보고 얘기하는 게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재밌네. 이제 막 승욱이 막 이런 양양님 막 제스처도 이러는 것도 보고 하니까 잘라. 길어. 그러니까 더 집중되고 괜찮은 것 같아. 이렇게 하는 게. 맞아. 여러분 정말 오랜만에 너무 이게 뭐라고 이 녹음을 너무 하고 싶더라고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 참 최근 동향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즐거웠고 우리는 그러면 더 즐겁게 다음 녹음을 준비해서 와서 만나는 걸로 인사를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다음 주일지는 몰라요 아직 여러분. 바이. 약간 아이돌처럼. 뭐라는 아.